여러분, 혹시 가족에게 배신자라고 불린 적이 있나요? 저는 한국에서 15년째 발레를 가르치고 있는 러시아 출신 교수 아나스타샤입니다. 한국인 남편과 9살 아들 보리스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심장마비 소식에 10년 만에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들. 넌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되었잖아라는 삼촌의 날카로운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심지어 제 아들까지 완전히 외국 아이 같다며 냉대받았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으신 어머니를 보며 울고 있는데 가족들은 저를 마치 남처럼 대했어요. 하지만 그때 제 아들이 꺼내든 작은 스케치북 한 권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9살 아이가 그린 그림 하나가 10년간 쌓인 원망과 오해를 어떻게 녹여냈을까요? 그리고 러시아어를 못하는 한국 아이가 어떻게 러시아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한 예술대학교에서 발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일어나서 스튜디오로 향하죠. 거울 앞에 서서 학생들에게 발레의 기본 동작부터 고급 테크닉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플리에, 탕뒤, 그랑바트망. 이런 프랑스어 용어들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학생들은 처음엔 어려워하지만 점점 아름다운 동작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거든요. 남편 민수는 한국 사람이에요. 15년 전 제가 유학생일 때 대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어도 서툴렀는데 민수가 친절하게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지금은 아주 다정한 남편이 되었어요. 매일 저녁이면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우리 아들 보리스는 올해 9살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완전한 한국 아이죠.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고 김치도 잘 먹습니다. 가끔 제가 러시아어로 이야기하면 신기해하면서도 잘 알아들어요. 보리스는 활발하고 그림 그리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집 벽에는 온통 보리스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어요.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했어요. 주말이면 한강공원에 가서 피크닉을 즐기고 보리스와 함께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같은 곳도 자주 갔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 음식도 잘 만들어 먹었거든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것도 능숙하게 요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러시아에 있는 가족들과는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자주 전화도 하고 편지도 주고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는 거의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안부 전화를 할 정도였어요. 어머니는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언니 올가와 사촌들이 어머니를 잘 돌봐주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상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매일 비슷한 패턴으로 살아가면서 큰 걱정 없이 지냈죠. 보리스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성적도 좋았어요. 민수는 직장에서 승진도 했고요. 저 역시 대학교에서 인정받는 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까다롭지만 실력 있는 선생님으로 유명했어요. 그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러시아는 점점 멀어져가는 추억 속의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이 진짜 제 고향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보리스에게도 러시아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가끔 동화책을 러시아어로 읽어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오후 수업을 마치고 스튜디오에서 학생들과 함께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정기 공연 준비로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어요. 저는 앞에서 동작을 시연하면서 학생들의 자세를 하나하나 교정해주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평소에는 수업 시간에 전화를 받지 않는데 러시아 국제번호가 표시되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잠시 수업을 중단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 올까의 목소리였는데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나스타샤, 엄마가 큰일 났어. 어제 밤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어.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있어. 의사가 심장마비라고 하는데 상태가 너무 위험해.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죠. 학생들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밤새 의식을 잃어버렸다가 아침에 잠깐 깨어나셨는데 아나스타샤를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말했어요. 엄마가 계속 아나스타샤 이름을 부르셔. 보고 싶다고 하셔. 너 언제 올 수 있어? 솔직히 말하면 의사가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어머니를 한 번도 뵙지 못했거든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뤄왔어요. 이제 와서 어머니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 제가 얼마나 불효한 딸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에게 급히 수업을 마친다고 했어요. 다들 제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차리고 걱정해줬지만 자세한 설명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와서 복도에서 언니와 계속 통화했어요. 올가 언니는 어머니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심장의 주요 혈관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받으셨지만 워낙 나이가 많으시고 몸이 약해서 회복이 쉽지 않을 거라고 의사가 말했대요. 지금은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민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수는 저보다 더 놀라면서 당장 러시아행 비행기 표를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러시아까지는 직항편이 없어서 경유를 해야 했고 최소 하루는 걸릴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의 모습은 공항에서 저를 배웅해 주시던 모습이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울면서 자주 연락하라고 당부하셨는데 저는 제대로 지키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여행사에 연락해서 러시아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가장 빠른 항공편은 이틀 뒤 출발이었어요. 터키 이스탄불을 경유해서 가는 길이었죠. 총 이동 시간만 15시간이 넘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초조했어요. 보리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았거든요. 보리스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잘 알지만 제 어머니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상태였어요. 사진으로만 몇 번 본 게 전부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보리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보리스야, 엄마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너의 할머니가 러시아에 계셔. 그런데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엄마가 가서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 보리스는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할머니 이야기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으니까요. 러시아가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구본을 가져와서 한국과 러시아의 위치를 보여줬어요. 보리스가 물어봤어요. 엄마, 그럼 우리가 러시아에 가는 거야? 거기서 얼마나 있을 거야? 러시아는 추워. 저는 보리스의 질문에 답해주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러시아 날씨도 걱정이었고 언어 문제도 있었거든요. 보리스는 한국어와 약간의 영어는 할 수 있지만 러시아어는 거의 못해요. 제가 가끔 러시아어로 말하면 알아듣긴 하지만 대화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러시아 가족들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어요. 민수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수도 직장일이 있고 보리스도 학교를 너무 오래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보리스만큼은 꼭 데려가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았거든요. 짐을 싸면서 무엇을 가져갈지 고민이 많았어요. 러시아는 한국과 기후가 다르니까 옷도 다시 준비해야 했고요. 보리스 옷도 따뜻한 것들로 챙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드릴 선물도 생각해야 했어요. 한국에서 인기 있는 홍삼이나 김 같은 것들을 챙겼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한국 전통차도 몇 개 골라서 넣었습니다. 보리스를 위해서는 좋아하는 과자들과 그림 그리는 도구들을 챙겼어요. 출발 전날 밤 언니 올가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의식도 깨어나시고 음식도 조금씩 드실 수 있다고 했어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올가 언니가 말했어요. 그런데 아나스타샤 미리 말해두는데 가족들 반응이 좀 복잡할 거야. 너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 사촌들이나 친척들이 좀 서운해하고 있어. 특히 삼촌들이 많이 섭섭해해.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그동안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를 뵙는 것이 가장 중요했으니까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15시간이 넘는 긴 여행 끝에 드디어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보리스는 처음 타는 장거리 비행기여서 힘들어했지만 잘 따라와 줬어요. 공항에서 다시 국내선으로 갈아타서 어머니가 계신 시골 도시까지 가야 했습니다. 공항에는 언니 올가와 사촌 형 이반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10년 만에 만나는 가족이었는데 예상했던 것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올가 언니는 저를 반갑게 안아줬지만 이반 형은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반 형이 보리스를 보더니 러시아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가 아나스타샤 아들이구나. 완전히 한국 아이처럼 생겼네. 러시아어 할 줄 알아. 보리스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삼촌이 뭐라고 하는 거야? 저는 보리스에게 러시아어로 인사하라고 했지만 보리스는 부끄러워하면서 숨어버렸어요. 이반 형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살다 보니 러시아어도 까먹었나 보네. 이런 식으로 중얼거렸어요.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차 안에서 분위기가 많이 어색했어요. 올가 언니는 어머니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줬지만 이반 형은 계속 무뚝뚝했습니다. 보리스는 창밖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한국과 다른 점들을 저에게 속삭였어요. 어머니가 계신 집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삼촌 두 분과 고모, 그리고 사촌들까지 총 1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다들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삼촌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나스타샤 10년 만이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뻔하니까 그제서야 나타났구나. 그동안 어디서 뭐하고 살았어?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하더니. 저는 그 말에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변명할 말도 없었거든요. 정말로 그동안 가족들과 연락을 소홀히 했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삼촌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고모가 보리스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가 손자구나. 그런데 완전히 외국 아이같이 생겼네. 러시아인 같지가 않아. 한국에서 살다 보니 이렇게 되나. 보리스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저를 바라봤어요. 사촌 누나 마리아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나스타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너를 많이 원망했어. 할머니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하시는지 알아. 매일 아나스타샤 언제 오냐고 물어보셨어. 그런데 너는 한국에서 잘 살고 있으면서 연락도 안 하고. 저는 정말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했지만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보리스는 주변 상황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라는 것은 느꼈는지 제 옆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이반 형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너는 이제 한국 사람이지. 러시아는 그냥 태어난 곳일 뿐이고 진짜 고향은 한국이잖아.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지금 와서 나타났어? 그 말이 정말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도 항상 러시아를 고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 입장에서는 제가 그들을 버리고 떠난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뵙고 싶었지만 가족들은 저녁을 먹고 나서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었는데 10년 사이에 많이 낡아 있었어요.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집안이 많이 추웠어요. 보리스는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추위 때문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져온 따뜻한 옷을 보리스에게 입혀줬지만 여전히 추워했어요.
화장실도 한국과 달라서 보리스가 적응하기 어려워했어요. 변기도 오래된 것이고 따뜻한 물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리스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엄마 여기 왜 이렇게 불편해? 우리 집은 언제 가? 저는 보리스를 달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릴 때는 이런 환경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확실히 생활 수준의 차이를 느끼게 됐거든요. 하지만 보리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는데 올가 언니가 전통 러시아 음식을 준비해줬어요. 보르시와 블리니, 그리고 소고기 스트로가노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먹던 맛이라서 저는 반가웠지만 보리스는 낯설어했어요. 보리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김치는 없어. 밥은 어디 있어? 저는 당황해서 보리스에게 러시아 음식도 맛있으니까 한번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리스는 익숙하지 않은 맛 때문에 많이 먹지 못했어요. 사촌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마리아가 이반에게 말했어요. 봐, 완전히 한국 아이야. 러시아 음식도 못 먹잖아. 아나스타샤가 제대로 러시아 문화를 가르쳐주지 않았나 봐. 저는 보리스를 변호하려고 했어요. 보리스가 아직 어려서 새로운 음식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삼촌이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아나스타샤, 너는 이 아이에게 러시아에 대해서 뭘 가르쳐줬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잖아. 이 아이는 자기가 러시아인이라는 걸 알고나 있어. 저는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보리스에게 러시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주지 못했거든요.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만 신경 썼지 러시아 정체성을 유지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보리스와 함께 제 어릴 때 방에서 잤어요. 침대는 오래되어서 삐걱거렸고 이불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보리스는 추위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저는 보리스를 꼭 안아주면서 달랬습니다. 보리스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왜 삼촌들이 우리한테 차갑게 대해? 우리가 뭔가 잘못했어. 저는 보리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9살 아이에게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냥 삼촌들이 엄마를 오랫동안 못 봐서 서운해하시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보리스는 그럼 우리가 더 자주 오면 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가 언니가 아침 식사부터 하자고 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분위기가 어제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병문안을 가기 전에 가족 회의를 하자는 거였어요. 삼촌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아나스타샤,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잖아. 앞으로 누가 어머니를 돌볼 건데? 너는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 올 수 없잖아. 저는 그 말에 당황했어요. 물론 지리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한국에서 러시아까지 오는 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고모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의무라고 말하기엔 너무 늦었잖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으면서 지금 와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알아. 매일 아나스타샤 사진을 보면서 언제 올지 기다리셨어. 그때 보리스가 갑자기 러시아어로 물어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리스가 그동안 대화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보리스의 서툰 러시아어를 들은 가족들도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이반 형이 보리스에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병원에 계셔. 많이 아프시거든. 그런데 내가 할머니를 정말 보고 싶어 하는구나. 엄마한테 할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 보리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 거의 안 해줬어요.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보리스가 순진하게 말한 것이지만 가족들에게는 제가 러시아 가족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됐거든요. 마리아가 냉소적으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자기 할머니가 러시아에 계신다는 것도 잘 몰랐겠네.
아나스타샤, 너 정말 대단하다.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되려고 우리 존재를 지운 거야. 저는 변명하려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보리스가 아직 어려서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실제로 저는 보리스에게 러시아 가족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삼촌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나스타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너를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아. 너는 이미 한국 사람이야. 한국 남편에 한국에서 사는 한국 아이까지 있잖아. 러시아는 그냥 내가 태어난 곳일 뿐이야. 그 말이 정말 가슴에 박혔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보리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이 너무 아팠어요. 보리스가 제 표정을 보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 가방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거였어요. 보리스가 평소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여행용으로 작은 스케치북을 챙겨온 거였거든요. 보리스가 러시아어로 말했어요. 저는 할머니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엄마 닮은 할머니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께 선물로 드릴 거예요. 가족들이 보리스의 말을 듣고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화가 나 있어도 9살짜리 아이의 순수한 마음 앞에서는 차갑게 대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올가 언니가 보리스에게 말했어요. 보리스야, 할머니가 그 그림을 받으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 보리스는 환하게 웃으면서 지금 당장 그리고 싶다고 했어요. 병원에 가기 전에 잠깐 동네를 산책하자고 올가 언니가 제안했어요. 보리스에게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잠깐 숨을 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동네를 걷다가 예전 친구 나타샤를 만났어요. 나타샤는 저와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였는데 여전히 이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반갑게 안아줬어요. 나타샤가 말했어요. 아나스타샤, 정말 오랜만이야. 언니한테 들었어.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며. 많이 걱정됐을 텐데. 그런데 이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 정말 귀엽게 생겼다. 나타샤는 보리스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었어요. 보리스도 나타샤의 따뜻한 미소를 보고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나타샤는 러시아어와 영어를 섞어서 보리스와 대화했어요. 보리스도 신기해하면서 열심히 대답했습니다. 올가 언니가 잠깐 다른 곳에 간 사이에 나타샤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아나스타샤, 가족들이 많이 서운해하고 있지. 나도 다 들었어. 하지만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 그 사람들도 어머니 걱정 때문에 예민해진 거야. 나타샤의 따뜻한 말이 정말 위로가 됐어요. 10년 만에 고향에 와서 가족들에게 차가운 대접을 받으니까 정말 외롭고 서러웠거든요. 나타샤만큼은 예전처럼 저를 따뜻하게 대해줘서 고마웠습니다. 나타샤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 정말 특별한 것 같아. 아까 할머니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는 걸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순수하잖아. 그 아이가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야. 저는 나타샤의 말에 조금 희망을 가져봤어요. 정말로 보리스가 가족들과 저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직은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보리스의 순수한 마음이 무언가를 바꿔놓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타샤가 보리스에게 물어봤어요. 보리스야, 한국은 어때? 재미있어. 러시아와 많이 달라. 보리스는 열심히 한국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한국에는 높은 건물이 많고 지하철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때 보리스가 갑자기 신나서 말했어요. 아, 맞다. 저 춤도 할 줄 알아요. 엄마가 발레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간단한 발레 동작을 보여줬어요. 플리에와 아라베스크 같은 기본 동작이었지만 9살 아이가 하기에는 꽤 괜찮았습니다. 나타샤가 박수를 치면서 감탄했어요. 와, 정말 잘한다. 아나스타샤, 내가 잘 가르쳤구나. 이 아이는 예술가가 될 것 같아. 그런데 러시아 전통 춤도 배워보면 어떨까? 우리 동네에 민속 춤 동아리가 있거든. 저는 그 제안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보리스가 러시아 문화를 경험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이 허락할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나타샤가 저에게 조언해줬어요. 아나스타샤, 너무 조급해하지 마. 가족들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풀릴 거야. 특히 내 아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 아이는 죄가 없잖아. 그리고 어머니께서 깨어나시면 분위기도 달라질 거야. 드디어 병원에 갈 시간이 됐어요. 온 가족이 함께 병원으로 향했는데 저는 정말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어머니를 뵙는 순간이었거든요. 보리스도 처음 만나는 할머니를 생각하니까 긴장하고 있었어요.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간호사가 면회 시간과 인원을 제한한다고 했어요. 한 번에 2명씩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올가 언니가 저와 보리스가 먼저 들어가라고 했어요. 가족들은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10년 사이에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머리카락도 하얗게 변했고 얼굴도 많이 마르셨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스타샤, 정말 너구나. 꿈이 아니지. 내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볼 수 있을 줄 몰랐어.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그동안 연락을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어머니가 보리스를 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어요. 이 아이가 내 손자구나.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예쁘게 생겼네. 보리스야, 할머니한테 와볼래. 보리스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천천히 어머니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어머니가 러시아어로 보리스에게 말씀하셨는데 보리스가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저는 통역해줬습니다. 할머니가 보리스를 정말 보고 싶어 하셨대. 그리고 보리스가 착하고 예쁜 아이라고 하셔. 보리스가 갑자기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그리고 아침에 그렸던 그림을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림 속에는 3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춤을 추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보리스가 그림을 설명했어요. 여기는 할머니고 여기는 엄마고 여기는 저예요. 우리가 모두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한국 춤도 추고 러시아 춤도 추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가 아프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그 그림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고맙다고 하시면서 보리스를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보리스는 어머니 손을 잡아드렸어요. 어머니가 보리스의 손을 만지시면서 따뜻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한국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고맙다, 보리스야. 정말 고맙다. 발음이 서툴렀지만 분명히 한국어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한국어를 배우셨을까요? 보리스도 놀라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한국어 할 줄 아세요?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손자를 위해서 조금씩 배웠어. 아나스타샤가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어를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저와 보리스를 생각하면서 혼자 한국어를 공부하고 계셨던 거예요. 인터넷이나 책을 보면서 조금씩 배우셨던 것 같아요. 보리스가 신나서 말했어요. 할머니, 그럼 저랑 한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러시아어 배울게요. 그러면 할머니랑 더 많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면서 보리스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어머니와 보리스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1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시간이 한순간에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보리스의 순수한 마음이 어머니께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서 밖으로 나왔는데 가족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었어요. 삼촌이 어머니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다고 말했어요. 보리스 때문에 정말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보리스가 가족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제 그림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어도 할 줄 아세요. 저랑 한국어로 이야기하셨어요. 가족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반형이 물어봤어요. 정말 어머니가 한국어를 하셨어. 어떻게 배우신 거야? 저는 어머니가 혼자서 공부하셨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리스와 저를 위해서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저희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걸 알고 놀란 것 같았습니다. 마리아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아나스타샤와 보리스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병원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리스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엄마, 저 할머니한테 춤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발레 춤 말이에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제안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올가 언니가 말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춤을 출 수 없잖아. 집에서 연습해보고 나중에 어머니가 퇴원하시면 보여드리면 어떨까? 보리스는 지금 당장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 나타샤가 나타났어요. 아까 만났던 친구였는데 저희를 따라온 거였어요. 나타샤가 말했어요. 보리스야,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 가면 넓은 공간이 있어. 거기서 춤을 춰볼래. 그리고 러시아 전통 춤도 배워보자. 보리스가 신나게 좋다고 했어요. 가족들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리스가 러시아 문화를 경험해보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문화센터에 도착해서 보리스가 발레 동작을 보여줬어요. 간단한 기본 동작들이었지만 9살 아이가 하기에는 정말 우아했습니다. 가족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감탄했어요. 나타샤가 러시아 민속춤 동작을 가르쳐줬어요. 보리스는 처음 보는 동작들이었지만 금세 따라 했습니다. 발레를 배운 덕분인지 몸의 균형감이 좋아서 러시아 춤도 잘 소화했어요. 이반 형이 놀라면서 말했어요. 이 아이 정말 춤에 재능이 있네. 발레도 잘하고 우리 전통 춤도 금세 배우고. 아나스타샤, 내가 잘 가르쳤구나. 처음으로 이반 형이 저를 인정해주는 말을 한 거였어요. 사촌들도 보리스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전통 음악에 맞춰서 모두 함께 춤을 췄습니다. 보리스는 정말 즐거워했어요.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문화였거든요. 다음 날 다시 병원에 갔을 때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실 정도로 회복이 빨랐습니다. 어머니가 보리스를 보시더니 정말 반가워하셨어요. 보리스가 어머니께 말했어요. 할머니, 저 어제 러시아 춤 배웠어요. 삼촌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면서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간호사에게 허락을 받고 병실에서 보리스가 간단한 춤을 췄어요. 발레 동작과 러시아 민속춤 동작을 섞어서 짧은 공연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감동하시면서 계속 박수를 쳐주셨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보리스야,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한국 춤도 추고 러시아 춤도 추고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지고 있어.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때 가족들이 모두 병실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상태가 좋아져서 면회 제한이 완화된 거였습니다. 온 가족이 어머니 주위에 둘러앉았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보리스가 삼촌들에게 말했어요. 삼촌들, 어제 가르쳐 주신 춤 정말 재미있었어요. 한국에 가서도 친구들에게 보여줄게요. 그러면 친구들이 러시아 문화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마리아가 보리스에게 말했어요. 보리스야, 그럼 너는 한국 아이이면서 동시에 러시아 아이이기도 하구나. 정말 멋져.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가질 수 있잖아. 삼촌이 저에게 말했어요. 아나스타샤, 이 아이를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 내가 한국에서 사는 것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개척한 거였구나.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키웠잖아. 저는 정말 놀랐어요. 며칠 전만 해도 차갑게 대하던 삼촌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다니. 보리스가 정말로 가족들의 마음을 바꿔놓은 거였어요. 고모도 말했어요. 보리스를 보니까 아나스타샤가 한국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 것 같아. 이런 아이를 키우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 우리가 너무 섭섭해했나 봐. 어머니가 가족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프면서 깨달은 게 있어. 가족은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는 함께 있는 거야. 아나스타샤가 한국에 있지만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있었어. 이 아이가 그 증거야.
보리스가 갑자기 아이디어를 냈어요. 할머니, 제가 한국에서 러시아어 배워서 다음에 올 때는 러시아어로 할머니랑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삼촌들도 한국어 배우면 어떨까요? 그러면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이반 형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구나. 나도 한국어 배워볼게. 그러면 아나스타샤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 어머니가 많이 회복되셔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빠른 회복에 놀라신다고 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보리스의 밝은 에너지가 어머니께 큰 힘이 된 것 같았어요. 병실에서 어머니가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나스타샤, 내가 너에게 전해주고 싶은 게 있어. 집에 가서 가져올게. 보리스에게 줄 선물이야. 저는 궁금했지만 어머니가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다음 날 올까 언니가 집에서 작은 상자를 가져왔어요. 어머니가 평소에 아끼시던 보석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리스를 부르시더니 상자를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은색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러시아 전통 문양이 새겨진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젊을 때부터 아끼시던 것이라고 올가 언니가 설명해줬어요. 어머니가 보리스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리스야, 이것은 우리 가족의 전통 목걸이야. 할머니가 젊을 때 할머니의 할머니께서 주신 거예요. 이제 내가 가져야 할 차례야. 보리스가 놀라면서 물어봤어요. 정말 제가 가져도 돼요? 너무 귀한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손자야. 당연히 내 것이야.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목걸이를 차고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러시아 할머니가 함께 있는 거야. 그리고 너는 한국 아이이면서 동시에 러시아 아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두 나라 모두 내 고향이야. 보리스가 목걸이를 받아들면서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저 이 목걸이 평생 간직할게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자랑할 거예요. 제가 러시아 할머니가 있다고 말할게요. 어머니가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아나스타샤, 너도 마찬가지야. 한국이 내 집이지만 러시아도 영원히 내 고향이야.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 이제 그걸 잊지 마. 가족들이 모두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감동받고 있었어요. 삼촌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아끼던 목걸이를 보리스에게 주시다니. 정말 보리스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마리아가 보리스에게 말했어요. 보리스야,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의 정식 멤버야. 이 목걸이가 그 증거고. 언제든지 러시아에 놀러와. 우리가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 보리스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거울을 보더니 정말 기뻐했어요. 엄마, 저 정말 멋져 보여요. 이제 저도 진짜 러시아 사람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한국 사람이기도 하죠. 이반 형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맞아, 보리스야. 너는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같은 존재야. 정말 특별한 아이야. 우리가 너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가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나스타샤, 이번에 와서 정말 고마웠어. 보리스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마음을 열게 되었잖아. 이 아이가 정말 기적을 만들었어. 나타샤도 병문안을 왔는데 보리스의 목걸이를 보고 감탄했어요. 정말 아름답다고 하면서 보리스가 러시아와 한국의 문화대사 같다고 말했습니다. 보리스가 그 말에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는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덕분에 보리스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드리고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나스타샤, 너무 부담 갖지 마. 내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 다만 가끔 연락하고 보리스가 러시아를 잊지 않게만 도와줘. 러시아에서 보낸 일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셨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차갑게 대하던 가족들이 이제는 정말 따뜻하게 저희를 대해줬어요. 떠나는 날 아침 가족들이 모두 공항까지 배웅 나왔어요. 어머니도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짧은 외출은 괜찮다고 허락해 주신 거였어요.
보리스가 가족들과 일일이 포옹하면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러시아어로 또 만나요라고 말하는 보리스를 보니까 정말 감동스러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러시아어도 많이 늘었고 러시아 문화에 대한 애정도 생겼거든요. 삼촌이 보리스에게 말했어요. 보리스야, 한국에 가서도 러시아 춤 연습하는 거 잊지 마. 다음에 올 때는 더 멋진 춤 보여줘. 그리고 한국 친구들에게도 러시아에 대해서 많이 알려줘. 이반 형이 저에게 사과했어요. 아나스타샤, 처음에 너무 차갑게 대해서 미안했어. 우리가 섭섭한 마음에 그랬던 거야. 하지만 보리스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엄마인지 알게 됐어. 마리아도 말했어요. 보리스 덕분에 우리가 편견을 버릴 수 있었어. 거리가 멀다고 가족이 아닌 게 아니구나.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나 가족이야. 어머니가 보리스를 꼭 안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보리스야, 할머니가 너를 정말 사랑해. 멀리 있어도 항상 너를 생각할 거야. 그리고 내가 목걸이를 차고 있으면 할머니도 함께 있는 거야. 보리스가 어머니께 약속했어요. 할머니, 저 한국어랑 러시아어 둘 다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리고 발레도 계속 배우고 러시아 춤도 연습할 거예요. 다음에 올 때는 더 멋진 공연 보여드릴게요. 공항에서 작별하는 순간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보리스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할머니도 만나고 삼촌들도 만나고. 이제 저는 한국과 러시아 두 곳 모두 제 고향이라는 걸 알겠어요. 저도 이번 여행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고향이라는 게 하나의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모두 고향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민수도 정말 감동받으면서 보리스가 대단하다고 칭찬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자신도 함께 러시아에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보리스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러시아 사람이에요. 두 나라 모두 제 고향이에요. 친구들이 신기해하면서 러시아 춤도 보여달라고 했대요. 그 후로 저희는 러시아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어요. 화상통화도 자주 하고 보리스는 러시아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계속 좋아지고 계세요. 보리스는 이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러시아의 피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 역시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제 고향이에요. 보리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혹시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살고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고향은 하나의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추억이 있는 곳은 모두 고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순수한 마음 하나로 얼어붙은 관계도 녹일 수 있거든요.